이런 편식하는 아이들을 대할 때 구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이런 자체가 아이로 하여금 식사를 좀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 버려요. 간식은 좋은 거, 밥은 항상 먹기 힘들고 어려운 거, 이렇게 인식이 되어 버립니다.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우리 아이는 야채를 하나도 안 먹어요. 고기만 좋아해요. 우리 아이는 밥만 먹고 반찬을 아예 안 먹어요. 아이가 고기가 질겨서 그런지 입에 대지도 않는데 괜찮나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편식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바로 가시죠. 먼저 아이들이 대체 편식을 왜 할까요? 아이가 성격이 좀 예민해서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습관을 잘못 들여서일까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편식은 지극히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가 한 18개월 넘어갈 무렵부터 슬슬 자기 고집이 생깁니다. 만 2세 무렵부터 만 3세 때까지 아이들의 주된 발달 과제가 바로 자아 형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이거 하라 그럼 착착하고 밥 먹으라 그러면 주는 대로 먹던 아이가 슬슬 자기가 원하는 바가 뚜렷해지고 자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 요 시기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음식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반응을 보여요. 따라서 두 돌 무렵의 아이들의 편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이의 성격 탓도 부모의 잘못도 아니라는 점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편식하는 아이들을 대할 때 구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또 부모님들이 하지 마셔야 될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의 방법으로 먼저 부모님들이 개입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먼저 간식 제한입니다. 대부분의 편식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별로 배고파하지도 않는 겁니다. 아이가 식사를 항상 적게 하고 좋아하는 것을 조금씩만 먹다 보니까 부모님이 걱정이 되셔서 이것저것 조금씩 막 과일, 빵, 과자, 우유, 다른 간식들을 쉬지 않고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식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가 배가 고파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이미 부른 아이는 굳이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을 필요를 못 느끼고 좋아하는 맛, 달고 짠 음식만 선호하게 됩니다. 어른들도 왜 며칠 굶고 나면 생쌀밥만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아이들도 간식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아예 안 주기만 하셔도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늘면서 편식이 고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편식 해결법은 메뉴는 부모가 정하고 양은 아이가 정하는 것입니다. 음식의 종류를 아이가 선택하게 만들지 말고 부모가 딱 정해준 후에 각각의 반찬의 양은 마음대로 아이가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음식은 조금, 좋아하는 음식은 많이, 이렇게 양은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는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음식에 익숙해질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양이 늘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복 노출입니다. 아이들이 한번 음식을 거부했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음식은 거부를 하더라도 한 10번에서 15번 정도는 반복 노출을 해줘야지 아이가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 먹더라도 좋으니까 여러 번 싫어하는 음식들을 자주 식탁에 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모델링이 중요합니다. 신기하게도 부모가 식탁에서 이 음식은 나 안 먹을래, 난 나물 안 좋아해 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아이가 음식은 원래 이렇게 가려 먹는 거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그대로 편식의 습관이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일부러 음식을 막 골고루 맛있게 먹는 걸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부모나 형제가 그 음식을 맛있고 즐겁게 먹어주면 그걸 본 아이도 따라서 그렇게 맛있게 먹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식사에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아무 장소에서나 아무렇게 내 마음대로 음식을 먹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편식이 더 심해집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돌아다니면서 먹지 않고 한 20분에서 30분 이내로 TV나 핸드폰 등을 보지 않으면서 식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아이가 식사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없는 식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혼내고 협박하는 것은 편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식탁이 즐거워야 아이가 다양한 음식을 즐겁게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정리해드리면 간식을 제한하고 식사 메뉴는 부모가, 양은 아이가 정하게 하면서 싫어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말고 자주 노출시키고
부모와 형제가 맛있게 먹는 걸 보여주기, 규칙적인 식습관 만들기, 스트레스 없는 식탁 만들기,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편식이 점점 좋아질 거예요. 이 중에서 부모님들이 유독 좀 잘 못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집중적으로 수정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편식하는 아이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있어요. 첫 번째로 보상입니다. 이거 다 먹으면 아이스크림 줄게, 이거 다 먹으면 다 먹고 망고 줄게 등등 보상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아이가 항상 뒤에 보상을 바라면서 음식을 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상 행위 자체가 아이로 하여금 식사를 좀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 버려요. 간식은 좋은 거, 밥은 항상 먹기 힘들고 어려운 거, 이렇게 인식이 되어 버립니다. 아이는 스스로 즐기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싫은 음식을 부모님을 위해 억지로 먹어냈다고 생각할 거예요. 둘째로 편식이 안 좋은 것은 강압적인 식사입니다. 아이에게 억지로 입에 음식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혼을 내면서 먹이게 되면 식사 공포증이 유발되어 식사를 거부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가 혹시 먹는 시간이 막 1시간이 넘고 너무 오래 걸려서 상을 치울 때도 화내고 혼내면서 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저녁밥 많이 먹으면 돼, 잘 먹었어, 이렇게 웃으면서 상을 치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하지 마셔야 할 것은 몰래 섞어서 먹이는 겁니다. 이게 영양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길게 봤을 때는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몰래 섞어서 먹이다가 아이가 음식이 섞인 걸 알게 되면 보통 음식을 자꾸 의심하게 되고 먹기 전에 숟가락을 자꾸 쳐다보면서 다른 게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고서 먹게 됩니다. 이게 부모님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음식도 항상 좀 의심하면서 먹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아이가 그 음식을 그 자체를 즐길 수 있게 하려면 섞여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편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병적인 편식도 있어요. 아이가 음식을 한두 개를 편식하는 게 아니라 음식군 자체, 예를 들어서 단백질류를 아예 안 먹어버리는 경우, 혹은 체중이나 성장이 지연되는 경우, 아니면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6개월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도 아이가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한번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우리 아이가 언제 이리 커서 고집도 좀 부릴 줄 알고 발달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옆에서 차분차분히 오늘 영상을 따라가 주시면 아이가 아마 잘 먹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 요거 캡처하신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적용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골고루 먹으면서 쑥쑥 성장하길 바라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